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교육 업계를 비판한 영상에 이제 비공개로 댓글이 달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팀장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보를 드릴 게 있는데 요즘은 학생들도 까다로워져서 굿비는 믿고 거릅니다. 그 결과로 이번 사피에서 3기에 사람들이 너무 몰렸고 1기가 취업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보니 자소서 비중을 아예 없애고 적성진단 줄 세우기로 뽑았더라고요. 저도 떨어졌고 잘하는 지인 중에서도 떨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이 친구 블로그를 공개할 순 없지만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전공자 친구 같고 열심히 하는 친구 같았어요. 그냥 뭐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30초에서 1분 정도 쓱 내려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전문적으로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친구 같아요. 전공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이제 이 친구랑 유사한 친구들이 이제 1기 때 많이 왔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비슷한 친구들 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네요. 아무튼 학교에서 그래도 꽤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힘든 좀 왔었어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이런 대회 같은 거를 정보에 되게 빠삭하고 막 많이 나가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떨어졌다고 해요. 뽑힌 분들은 알아본 결과 대회 출신 등 1, 2기 때랑 스케일 자체가 다른 분들이더군요. 1, 2기 때랑 뭔가 많이 다른가 보네요. 그리고 사피 1기가 취업률 저조하다는 건 저번에 그 제보하신 분이 설명회 갔는데 500명 정도가 이제 교육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만 취업을 했다라고 1년 동안 1기가 그 얘기를 이제 듣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사피에 관심 있는 친구가 설명회 가본 거 같은데 이 친구도 그렇게 들은 것 같긴 하네요. 저조하다는 게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진 않아서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 2기 때랑 스케일 자체가 다른 분들이더군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같이 고급화되는 느낌인데 뽑힌 학생들 수준이 올라가면 사피 취업률이 더욱 올라갈까요? 저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도 사실 잘 모르고 사피도 저희가 강의를 할 뻔한 거지 사실 뭐 그 내부에 이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그거는 사실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피나 이런 42 서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나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42 서울 보고서 에꼴 42를 따라 했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그 국내에 이런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을 받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은 친구들 선별해서 받습니다. 뭐 요 정도 피라미드를 치면 요렇게 있으면 이게 학생이에요. 학생 개발자 아니고 학생이 요 정도까지는 네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너를 뽑겠다라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있는 교육기관도 있고 사설도 있는데 되게 오래된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더 발전시켜주겠다 이런 논점인데 문제는 잘하는 애들 뽑아서 가르치는 거는 너무 쉽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앞에 그 사람들 코딩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실력 보고 뽑는 거. 왜냐면 제가 그런 성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팀노바가 좀 사기적인 게 밑에서부터 올려주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거나 우리는 오면은 항상 그러잖아. 코딩하지 말고 영어 공부해와 그러잖아. 왜냐 자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테크닉적인 이런 교육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주는데 문제는 보통 요 정도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요 정도 수준보다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사 친구들 비전공자 친구들인데 정보처리 학회에서 1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논문으로. 학교에서 1등하고 뭐 해외 저널에 논문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 취업률도 되게 높고 현업에서도 되게 사랑받고 있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저희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런 게 그럼 기초 있는, 근데 저는 좀 불만인 게 사설이면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피도 정부랑 삼성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청.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잘하는 애들만 받아서 키워내겠다는 또 그런 시나리오가 42 서울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펼쳐진 건 없는데 실제로 팀너바 기초만 한 친구들 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못 듣는 친구들 중에서 그 되게 그 42 서울 그게 경쟁률 빡셌다 그러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들어갔대요. 깜짝 놀랐어. 팀노바 기초 클래스, 기초만 해도 그런데 가는 클래스죠. 실제로 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잘해져서 그런데 가면 되게 잘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그래 뭐 좋은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거기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그냥 좋게 축복을 해주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취업률이 올라가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좋은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을 교육해주는 게 사실 교육자의 의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고급반이니까 고급만 가르치겠어 이러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정부 주도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42 서울이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든 그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면 왜냐면 우리 세금이잖아. 세금으로 하는데 너무 고급반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좀 부족한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세금은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그걸 하는 건데 특정 집단 친구들만 그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 그리고 미리 기술력으로 거른다는 거는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육기관이라는 게 취업률이라는 게 되게 크리티컬하잖아. 사피도 지금 1, 2기 지나면서 아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가 교육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더 수준 높은 친구들을 뽑아서 보내자가 된다면 그게 이 사피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본질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이거는 굳이 사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교육기관, 특히나 우리는 더 뽑아가지고 엘리트를 뽑겠다 이런 교육기관들에게 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과외할 때 그 어떤 교육기관이 있어요. 유명한. 이런 프레임으로 유명한 교육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기관에서 그 어떤 1년차 개발자인가? 2년차 개발자인가? 그 사람한테 뭐 과제를 줬대요. 우리 학원 들어오려면 멀티스레드로 테트리스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받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서 멀티스레드로 테트리스를 만들 정도면 그 학원 안 가도 혼자서 어느 정도 홈스쿨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만 내가 알려주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양아치 짓이니까 아니 수준 있는 친구들을 왜 받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현업 개발자 수준의 개발자를 그냥 받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교육의 본질은 부족한 사람들 키워주는 거잖아. 그리고 정부 주도화야 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 기회가 좀 포괄적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충분히 좀 이렇게 너무 가려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1기 커리큘럼을 봤는데 이 정도 학생들 수준을 맞춰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지원하는 친구들 수준이 높으니까 1기 커리큘럼, 그러니까 사피 1기 컬럼을 봤을 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노프 팀장님께서 나중에 가능하시면 요즘 학생들이 국비는 믿고 거른다는 주제랑 제 주변의 케이스랑 노프 팀장님 영상을 조합해 보았을 때 IT 업계는 1. 수준이 아주 뛰어나서 회사가 자연스럽게 스카우트하는 수준이거나 2. 본인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보도방 같은 데라도 월급 밀리면서 감사하게 다닐 수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애매한 학생들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점. 보통은 2번으로 가죠. 내가 웃으면 안 되나? 아무튼 뭐 어쩌겠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지. 오히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나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유튜브로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 촉매제가 되겠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꼰대들이 노력한다고 비꼬지 마시고
노력은 같이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 꼰대들이, 그 말하는 꼰대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 자체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고 열심히 하고,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했던 순간들이 사실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이유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 전공자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도 취업에 관심이 많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뭐 이런 뭐 선배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랑 이제 학생들 시선에서 얘기하는 거랑 둘 다 봐도 애매하면 그냥 힘들어요. 이거는 너무 그냥 너무 뻔한 얘기라서, 이럴 때 경각심 한번 느끼고 또 프로그래밍 한 줄이라도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거 보시고 촉매제로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애매한 학생들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점. 저도 그렇지만 나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보도방은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스카우트의 실력은 아니니 점점점 대기업 공채에 몰린다는 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공채에 몰린, 그렇네. 대기업 공채에 몰리는 이게 정말 좀 재밌는 게, 많은 친구들이 보통 이제 학교가 인서울이거나 어느 정도 전공자고 조금 대기업에 비벼볼 만한 학교를 가진 친구들인데, 코딩은 좀 잘 못해요. 그런데 성적 관리 좀 한 거야. 그럴 때 선택했을 때 대기업이 은근히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취업한다라는 거, 먹고 산다라는 가치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그 사람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뭐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기를 쓰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실 돈을 버는 제가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저는 이렇게 어떤 업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단순하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에 제가 행복감을 느끼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 성격이 되게 우울하고, 그러니까 우울하다기보다는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약간 시니컬하다는 게 좀 맞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저의 기본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수업 같은 거 할 때 팀 프로젝트 하는데 요새 너무 창의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때는 또 되게 행복해요.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팀노바가 5년 동안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 가장 많은 의심과 검증과 욕을 제일 많이 먹어온 교육기관으로서 상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교육기관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는 청경자 씨가 자기 작품이, 자기가 그리지 않은 작품을 그 정부에서 네 작품이야 라고 이렇게 그 청경자 씨랑 소송하면서까지 네 작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술가한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청경자 씨가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을 안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다가 쓸쓸하게 뉴욕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돈이요, 일정 수준 이상 벌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내가 전문직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팀노바가 망하더라도 저는 이제 회사를 가도 되고 뭐 프리랜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학생들 조금씩 이렇게 작게 작게 가르쳐도 사실 저 혼자 먹고 사는 건 사실 걱정이 없는 능력이거든요. 커리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거, 나의 철학,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 부자든 엄청 가난하든 다 그냥 죽거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진시황도 죽었잖아. 그 중국을 통일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죽고, 뭐 아인슈타인 같이 뭐 스티브 잡스처럼 똑똑한 사람들도 결국엔 죽을 때 후회하거든.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 나는 죽을 때 나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다 경험해봤다. 그렇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내 가족들과 더 많은, 만약에 나에게 더 시간이 있다면 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히려 그런 어떤 되게 기본적인 거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또 죽을 때는 후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일을 한다는 걸 죽기 위해 일한다는 느낌으로 좀 하고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실 뭐 집을 사고 건물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데 그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건물 명의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존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공채를 제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대기업 공채라는 게 내가 그냥 대기업에 가고 싶고 대기업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해내고 싶다. 또는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서 하청기업을 관리하고 난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러면은 좋고, 그러니까 코딩이 좀 되는 친구들은 대기업을 가더라도 코딩하는 포지션에 가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전공자인데 코딩이 안 되는데 난 그렇지만 관리직이라도 좋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친구가 아니라면 저는 이런 기술 관련 공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딩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잘 못하는 거야. 그런 수준이라면 저는 꼭 코딩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공자인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싸바싸바 뭐 잘하고 뭐 인상도 좋고 학교도 좋고 이런 개발자들이랑 제가 프리랜서를 가면 그런 개발자는 되게 친하게 잘 지내요. 가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되게 금방 친해져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보는 게 저는 늘 익숙하고 그런 직업이 프리랜서니까 그럼 이제 대기업 뭐 삼성 쪽이랑 뭐 LG 쪽이랑 사실 되게 많은 기업 대기업 현대 뭐 이런 거 나름 여러분들이 뭐 밀어볼 만한 대기업들 중에서 되게 큰 기업들은 꽤 나름 같이 일해봤어요. 뭐 KB 카드 쪽 그쪽도 해보고 또 어디지? 아무튼 대기업 쪽 프로젝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거기 이제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게 부러워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기가 개발자가 되고 싶었는데 대기업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그 관리라는 게 개발 실력이 되고 하는 관리랑 그냥 하청기업에 이거 일정 맞추셨어요? 의견 조율하고 회사 입장을 전달하고 회사가 원하는 퀄리티를 전달하는 수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기반이 안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꿈은 개발자였는데 내가 지금 개발 못하고 이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랑 많이 친했는데 그분들의 뭐라 그러지? 그 분위기? 나도 개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할 걸. 이런 느낌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 팀노바에 지금 삼성 출신 개발자가 다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워낙에 저한테 오랫동안 몇 년 넘게 이제 블로그랑 이런 유튜브로 소통을 했던 분이라 자기 선배들 있죠. 그러니까 경력 막 20년 막 15년 이렇게 된 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좀 젊고 시간이 있었으면 팀노바에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팀노바에서 보여주는 학생들이 하는 창의적 활동들이 굉장히 되게 흥미롭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배분들이 몇 분 계셨대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영상이 되게 많아서 찾긴 힘드시겠지만 땅콩버터님이 그 얘기를 한 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은 사실은 현업에 있는 특히나 대기업에 있는 개발자들 얘기보다는 보통 서칭을 하시면 주로 이제 편한 지인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선배들 얘기 정도까지가 딱 여러분들의 커트라인이거든요, 정보에. 근데 저는 거기서 프리랜서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갔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그런 눈빛들 분명히 저는 그냥 일개 프리랜서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저와의 계약 금액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파견된 줄 알죠. 또는 뭐 그냥 계약 금액은 담당자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잘 모르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도 그냥 개발하는 행위 자체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물론 야근도 많이 하고 뭐 되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그때는 좀 부럽긴 한데,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들 일 자체를 많이 하는 거보다도 내가, 아니 근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워라벨 하는데 워라벨 만으로는 사실 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워라벨이 좀 멋있을 때도 있어. 근데 좀 괜찮지. 서양 애들 보면 멋있는 거 같긴 하면서, 근데 저는 좀 제가 워라벨의 시간을, 저는 어차피 제 사업하니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학생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 하나에만 집중해서 1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막 내가 얘 잠깐 10분 봐주고 그 다음날 10분 봐주고 그 다음날 10분 봐주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한 번에 쫙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내가 한 3일 빡세게 일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쉬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밸이란 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용이 될까? 라는 생각인데, 예술가들 보면은 방구석에 틀어 박혀가지고 막 소설 쓰는 사람들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서 소설 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몰입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워라벨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내비두고, 그리고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융통성 있는 회사를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회사면 더 좋고. 어쨌든 갑자기 말이 일로 샜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가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대기업 공채 몰리는 심정은 알아요. 청년 취업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는 게, 내가 지금 실업이 됐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은 취업하는데 목을 맬 수가 있는데, 제가 팀노바에 있으면서 많은 대기업 그 출신 분들이랑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은 나름대로 괜찮게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충분히 스펙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공무원인데도 나오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 추료자 중에 진 씨라고 있어요. 김진 씨라고.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LG에서 굉장히 고연봉자셨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잘나고 스마트해요. 그 2기인가 3기인가 그럴 텐데 2기 거예요 아마 진 씨가. 근데 뭐 인도 기업 갔다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분 같은 경우도 이직 그 회사 들어갈 때,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하고 회사 들어갈 때 연봉이 상당히 많이 낮추고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 그 LG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행복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바로 앞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뭐 이걸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걸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장기적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개발을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한다. 내가 좀 어려워서 못한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발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개발에만 집중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근데 그 개발을 놓고 이제 회사에서 사는 순간은 결국엔 나는 전문 기술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걸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전문 기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가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삶의 그 태도가
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의 자기 포지션의 그 전문성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자가 비슷한 연봉을 받더라도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 기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경쟁 상대가 개발자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관리 정도 하는 사람은 사실 애지간한 사람도 다 널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개발에 아예 관심 없는 분이면 모르겠으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40대, 50대를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가시더라도 대기업마다 관리 포지션이 있고 이제 개발을 직접 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가능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시면 여러분들 커리어가 그래도 더 많이 관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을 쉬는 행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 전공자 친구들의 기본적인 그냥 공통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팀노바 1기 때 많이 왔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나름 억대 수익을 나는 프리랜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랑 지금이랑 되게 다른. 지금은 팀노바라는 곳 자체가 괜찮고 잘하니까 오는 느낌이라면 그 당시에는 저에 대한 커리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요런 전공자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 지금 그 친구들 엄청 잘 나가요. 돈도 많이 벌고. 아무튼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고. 아무튼 저는 항상 투마치 토커라 또 미안하고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